안녕하세요. MTN 이슈체크 나운수 기자입니다. 오빠와 동생이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? 이 K뷰티 기업 중 한 곳인 이 콜마그룹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지주사 대표인 오빠가 이 그룹 자회사에서 대표로 있는 여동생을 해임하려고 하면서 이 콜마그룹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. 이 창업주인 아버지가 이 딸 편을 들면서 지금 2대1 구도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, 심지어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과거에 증여해준 주식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 집안 싸움의 스케일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여러 건의 법적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그중 하나의 재판이 가처분이 시작됐습니다. 이 그룹 내 영향력이 센 오빠가 이 동생의 자회사 주총을 열어서 자신 측 이사들을 선임하겠다는 계획인데, 이를 두고 동생과 아버지 측은 오빠 측 이사가 선임되면 이 동생은 대표에서 해임될 거고, 또 이를 위해서 소집하는 이번 임시주총이 위법하다,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가처분을 제기한 건데요. 그리고 이 부당하다는 근거론 이 과거 3인이 작성한 경영합의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. 과연 3인이 과거 작성한 경영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 아버지와 딸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는지, 정말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이번 이슈체크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. 그런데 이 합의서는 작년에 이 가장 핫했던 이 미니진 하이브의 1차 가처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번 사례를 조금 이 차이점 비교를 하면서 이 법적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일각에선 이 3인이 작성한 경영합의서 자체를 좀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. 쉽게 말해 이 경영합의서 내용을 보면 이 대주주가 마치 기업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,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아주 단적인 예다,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.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지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지금까지 콜마그룹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살펴볼 텐데, 이 표를 통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경영권 분쟁은 이 그림 순서대로 일단 이 주요 인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, 윤여원 콜마 B&H 대표이사, 윤동환 한국콜마 창업주의 사진인데요. 갈등 구도상 보면 이 아빠 윤동환 이 창업주가 딸 윤여원 이 콜마 B&H 이사가 이렇게 한 팀,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혼자, 이런 2대1 구도로 지금 갈등을 겪는 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.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창업주는 사실상 지금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서고 이 아들과 딸이 사업을 나눠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아들 윤 부회장은 이 콜마홀딩스에서 부회장직과 대표이사직을, 그리고 한국콜마에서는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고요. 딸은 이 콜마 B&H 이 건기식 부분에서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홀딩스는 B&H 지분을 44%가량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지주사 홀딩스가 이 B&H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매우 강하게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또 윤상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 지분 31.75%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이 그룹 전반적인 전체의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. 일부 주주와 힘을 합친다면 경우에 따라 이 윤여원 대표이사를 지켜줄 수도 혹은 내칠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. 이렇게 아들, 그러니까 윤 부회장이 단일 주주로서 콜마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이자 창업주 윤동환 회장의 지분 증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때는 2019년 12월 윤동환 창업주가 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230만 주, 그러니까 현재 무상증자를 거치면서 460만 주를 증여를 해줬는데요. 증여 이후 윤 창업주는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윤상현 부회장이 이 전체적인 경영그룹의 키를 잡게 되면서 제약, 화장품은 그리고 그룹 전체적인 경영은 아들, 건기식,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딸이 경영하는 체제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.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런 균열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원래 B&H의 이사진은 딸이 경영하니 딸 측이 이사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,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오빠가 자신들의 이사진들을 이렇게 꼽으면서 이사진 구도가 3대3이 된 상황이고요. 현재는 또 오빠 측에서 즉 콜마홀딩스에서 이 B&H의 오빠를 포함한 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
임시주총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. 이게 현재 갈등의 시발점이기도 하고요. 이 콜마홀딩스의 지분율이 거의 가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임시주총이 열린다면 오빠 측의 이사 진입은 사실상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현 기준 3대3 구도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오빠를 포함해 2명이 들어오게 된다면 5대3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. 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다른 사내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직을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동생 윤여원 대표이사의 자리도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오빠가 동생의 대표이사직을 해임하려는 이유는 B&H의 실적 부진에 있습니다. 아래표는 콜마 B&H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나타낸 건데요. 그 추이를 보면 이 수익성 자체가 좀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동생이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을 잘 하지 못했으니 오빠가 아닌 이 지주사의 대표이사로서 자회사 경영진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, 즉 해임을 하겠다, 이런 게 좀 오빠 측의 지금 주장입니다. 물론 동생 측은 이 수익성보다는 매출면을 앞세우면서 이 경영을 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오빠가 이렇게 자신의 이사진을 좀 선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회사에 이 동생과 아버지 측에서 위법 행위를 중지해달라라는 일을 가처분을 건 건데요. 아버지나 동생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좀 냉정하게 좀 보면 임시주총을 열어달라는 건 이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무작정 막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부녀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법 행위를 중지해달라라면서 임시주총을 열면 안 된다 뭐 이런 가처분을 건 걸까요? 이 바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아버지, 아들, 딸이 작성한 이 경영 합의서 에 위반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번 가처분에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핵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. 아래 자막을 보시면 원문을 좀 보다 풀어서 쓴 내용인데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인 윤상현 부회장은 윤여원 콜마 B&H의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협조해야 된다라는 이 합의서가 있는 겁니다. 앞서 본 것처럼 이 오빠가 지주사 콜마홀딩스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영향력이 더 클 것을 고려해서 이런 조항이 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. 결국 이 문구가 이번 가처분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우선 딸과 아버지는 문구를 근거로 합의된 경영질서가 무너졌다라는 주장을 합니다. 여기서 경영질서란 아들은 지주사와 화장품 제약을, 딸은 건기식 콜마 B&H를 경영한다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. 근데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서 오빠 측 이사진이 2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사의 구도가 5대3으로 이제 오빠 쪽으로 치우치게 되니 이는 경영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결국 이건 합의서에 위반된 행위다.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더 나아가 이는 경영권 침탈이다 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. 두 번째, 이 문구 자체가 사실상 윤여원의 B&H의 사업 경영권을 보장받은 거다 라는 주장도 하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경영권 보장이라는 말이 핵심인데 이 경영권 보장이라는 건 결국 대표이사를 보장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건 대표이사이니까요. 그런데 주총을 열어서 이사진을 선임하고 5대3 구도로 가게 되면 오빠 측의 이사진이 많아지게 되니 이 윤여원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직을 잃게 될 겁니다. 결국 이 역시 경영합의서의 위반이다, 위법이다 라는 주장인 거죠. 마지막 세 번째, 참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. 당시 경영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를 한 건 3인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경영합의서에 서명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. 당시 콜마홀딩스, 콜마 B&H 대표이사, 감사위원 등인데요. 이들은 당시 3인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참관인 자격으로 이 합의서에 서명을 합니다. 이 서명을 두고 윤여원 측은 이건 개인들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게 아닌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, B&H의 대표이사로 서명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간의 합의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대주주와 당시 대표이사들이 서명을 다 했으니까 단순히 이건 개인 간의 합의, 대주주 간의 합의가 아니라 콜마 그룹의 전체적으로도 이제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. 지금까지 윤여원 대표 측의 세 가지 핵심 주장을 좀 살펴봤는데요. 물론 당시 가처분에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긴 하지만 핵심은 지금까지 살펴본 첫째, 이사진 균형이 깨지면서 오빠 지주사, 동생 건기식이라는 경영질서가 무너진다. 그리고 이는 경영권 침탈이다.
두 번째, 합의서에 따라 경영권을 보장해야 된다. 즉 대표이사를 유지하는데, 그러니까 동생이 대표이사를 유지하는데 오빠가 협력해야 된다. 세 번째, 당시 회사 대표들이 경영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이건 단순히 개인 합의를 넘어서 그룹 전체로 봐도 효력이 있다의 증거다라는 걸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동생 측의 주장에 대해 좀 이제부터 타당성을 따져볼 텐데요.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호사들께 좀 물어보긴 했는데 동생 측의 주장이 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긴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. 왜 그런지 좀 따져볼 텐데 우선 동생 측의 이러한 주장은 작년에 있었던 하이브 미니진 대표의 1차 가처분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. 당시 어두워 지분 20%를 보유했던 미니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좀 이긴 가처분인데 이 승소에 따라 미니진은 이제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. 물론 이후에 다른 방식에 의해서 대표이사 해임이 되긴 했지만 1차 가처분에서 왜 지분이 현저히 적은 미니진이 승소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이번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콜마의 경우에는 대주주 간 이 합의서를 작성한 케이스고 하이브와 미니진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정도인데 본질적인 차원에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미니진 하이브 주주 간 계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주 간 계약의 원문을 보면 굉장히 문장도 길고 복잡합니다. 그래서 좀 취지에 맞게 제가 좀 각색을 좀 해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미니진이 정관, 법률, 그 다음에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미니진이 5년간 대표이사, 사내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 이 양측의 맺은 주주간 계약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. 이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미니진은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보장을 받은 건데요.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명시된 조항이 나와 있고 하이브가 이 의결권을 이에 대한 이 80% 하이브가 이제 어두워 지분 80%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 주주간 계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시기도 5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.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주간 계약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 콜마홀딩스의 내용의 협의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건 다 생략하고 2조의 이제 사망을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요약해 보면 윤상현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이 자회사 B&H의 사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.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미니진 주주간 계약과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이 조항들이 추상적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앞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렇게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면 그냥 이 밑에 있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협의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협조해야 된다. 그렇다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죠. 도대체 이 협조해야 된다, 협의해야 된다, 지원해야 된다.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떤 게 협의하는 거고 지원하는 거고 이런 좀 의구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원과 협의라는 거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지원이고 협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. 이 비교해 봤을 때 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위 역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. 미니진이 당시 가처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재판부가 미니진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전제를 깐 거죠.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하이브는 미니진을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이제 의결권을 던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5년 동안은 대표이사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고 이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이 반대로 이제 해임 안건에 하이브가 찬성을 해버리면 이 주주간 계약의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. 그런데 이 콜마의 경우에는 이런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있거나 구체적인 명시 조항이 없습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냥 단순히 협의를 한다 이 정도인 것 뿐이죠.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한 변호사들의 경우 이 합의서의 애매모호한 지점을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.
그리고 이 앞서 미니진의 주주간 계약을 보면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데 라는 이 5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일종의 물리적인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근데 콜마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도 없죠. 이 동생 측 주장대로라면 이 경영 합의서가 결국 대표이사직을 무한정 유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까방권을 무기한으로 부여를 받았다는 건데, 사실 이 콜마 B&H가 구멍 가게도 아니고 상장사인데 이 합의서 하나만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이 두 번째로 따져봐야 할 건 이 계약이 누구끼리 맺었냐라는 겁니다. 계속 말했지만 아빠 동생 3인이 맺은 합의서인데요. 그런데 B&H의 임시주총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거나 뭐 이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요구한 거, 그리고 이 안건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엄연히 따졌을 땐 오빠가 아닌 지주사 콜마 홀딩스입니다. B&H의 의결권의 44%가량 보유한 주체는 오빠가 아니라 엄연히 홀딩스이기 때문이죠. 물론 홀딩스의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, 그리고 현재 홀딩스의 대표 인사인 것도 오빠이긴 하지만 엄연히 이거 좀 분리되어 있는 주체입니다. 그런데 이 합의서는 홀딩스가 맺은 건 아니고요. 홀딩스가 이사를 선임한다라거나 의결권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 이 합의서하고는 무관하다 라고 변호사들은 보고 있었습니다. 이것도 미니진 건과 좀 비교를 해볼 만한데요. 미니진이 주주간 계약을 맺은 건 하이브의 오너인 방시혁 의장과 맺은 게 아니라 어두워 지분 80%를 보유한 하이브라는 법인과 약 20%를 보유한 미니진과 맺은 주주간 계약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, 이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구속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, 그때 당시 재판부에서 미니진의 손을 들어준 거였습니다. 세 번째, 동생 측은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3인뿐 아니라 당시 홀딩스와 B&H의 대표이사와 감사위원들이 서명을 했으므로 이건 개인 합의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그룹 전체의 합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. 그런데 이 역시 제3자에서 보는 변호사들은 좀 쉽지 않다, 좀 말이 맞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 대표이사들이 서명을 한 건 이 합의서의 주체자로 서명을 한 게 아닌 참관인으로서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참관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증인으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. 3자 간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이 대표이사들이 서명을 했다는 의미는 이 3자 간 협의한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, 인증을 해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게 제가 접촉한 변호사들의 모두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협의서도 일종의 약속이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 윤동환 대표도 이 협의서를 완전 이행했다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건 분명해 보이니까요. 변호사들의 판단은 이럴 경우 보통 손해배상,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좀 다퉈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동생 측이 이 협의서를 토대로 보면 오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으니 동생인 제가 손해를 입었습니다,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거죠. 이 지금까지 협의서를 토대로 현재 쟁점이 되는 좀 사안을 뜯어봤는데, 마지막으로 이 협의서 자체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일각에선 이 협의서의 내용 자체가 약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저평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사례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좀 많았기 때문입니다. 이 아버지나 오빠나 동생이나 이 모두 홀딩스의 주주, B&H의 주주입니다. 물론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점에서 대주주라고 볼 수 있지만 수많은 주주 중에 하나라는 건 변함이 없죠. 근데 이 협의서를 보면 오빠는 지주사, 화장품, 제약을, 동생은 건기식 사업을 책임진다,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이 말은 즉슨 상장사인 이 회사를 대주주끼리 뭔가 이게 협의를 해서 나눠 갖고 이건 내가 해, 저건 너가 하고, 뭐 이런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는 협의서라는 뜻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콜마 홀딩스, 그 다음에 B&H 이런 계열사들이 비상장사이거나 100% 지분을 이들 셋이 나눠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기들끼리 협의서를 작성해서 사업 부분을 구분해서 나눠 갖든 뭐 싸우고 지지고 볶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 홀딩스나 B&H나 모두 상장사로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죠.
그래서 이 협의서 자체를 두고 경영 질서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현재 자본시장의 흐름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이 됐잖아요. 이 상법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심혜섭 변호사는 이 경영 합의서가 그간 상장사들이 대주주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져 왔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다 라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. 다른 좀 변호사들하고도 좀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좀 추가적으로 좀 사적으로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, 이제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조금 분노하는 상법 변호사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콜마홀딩스 콜마그룹을 둘러싼 이 경영권 분쟁을 좀 다뤄봤습니다. 지금 사실 이 콜마홀딩스 분쟁이 시작된 게 한 달 전부터인데요. 지금 가처분으로 여러 건으로 지금 본격화된 게 지금 지난주부터입니다.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건의 좀 가처분을 통해서 아빠와 딸 그리고 이제 아들 간의 2대1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이체크에서도 중요한 좀 이슈들이 생기면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